이제 등하교하는 아이들의 안전도 같이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사례로는 이렇게 라이트 아트 형식으로 이제 벽을 꾸며서 이제 좀 더 밝은 이미지를 준다던가, 바닥 도로에 이런 페인팅 작업을 해서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이제 재생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 말고도 아까 앞서 말했던 펭귄 마을처럼 이런 특화 거리로 만들어지는 사례들도 있고요. 다음에 이제 신사한 마을의 골목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센터에 오시면서 골목들에서 어떤 거를 보셨나요? 여기 오는 길에 딱 집을 나와서 골목골목에 있던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항상 똑같으신가요? 쓰레기, 주차된 차량도 있고요. 네. 다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게 신월 3동에서 이제 찍은 사진들입니다. 이게 일부분의 사진이고요. 다 이런 골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런 사다리가 있을 때도 있고, 쓰레기가 있거나 자전거가 나와져 있거나, 이런 폐기물들이 같이 있거나, 아니면 옆에 이런 수화기도 굉장히 많이 보이죠, 지나다니다 보면.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주거의 변화가 있으면서 이런 차량들이 주차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각자 이제 한 건물에 한 가족이 사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끼리 어떻게 이런 걸 처리하려고 할까, 처리를 해야 될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모습들이 골목을 조금씩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신산마을은 언제쯤에 이런 주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저번 주에도 보셨던 이제 위성 사진이지만, 이 구역 안에서 집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서 보시면은 다 기역자 형태의, 잘 안 보이시나요? 여기서 보시면 다 대부분 기역자 형태의 마당을 가지고 있던 주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96년도로 넘어오면서 지금 현재 다세대 주택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되면서 이제 다세대 주택들이 신월 3동에 모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런 주거의 형태는 바뀌었지만 저번에 말씀드린 이런 격자 체계나 이런 도로 체계는 그대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골목 환경이 바뀌었고 지금 골목은 어떤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신산마을의 골목 생태계는 어떤 모습일까? 그 골목 생태계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했는데요. 이 골목 생태계라고 하는 게 지금 당장 필요 없어 보이고 지금 당장 조금 불편해 보이는 것을 없애는 게 조금 어떻게 보면 완전한 재생이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부분에서 이런 생태계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벌이나 이런 게 사람들이 직접 어떻게 없앨 수는 있겠지만 없애지 않잖아요. 벌이 사라지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저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없어진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골목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쓰레기들이 모여 있고, 그다음 거기에 이제 또 박스들이 모여 있는데, 그런 쓰레기장을 한 번에 아예 마을에서 없애버린다고 하면은 그런 박스들을 주워서 파시는 분들은 이제 또 저희 눈에는 안 보이겠지만 또 어디론가 사라지셔야 되는, 소외되시는 분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완전히 없애기보다는 어느 공간에 한 곳에 위치해 둔다던가, 어느 마을이 같이 협력을 해서 어느 한 지점에 모아둔다던가, 이런 게 좀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신월 3동에서 사진을 찍었던 것들인데요. 이 신월 3동의 골목에 무엇이 있을까 하고, 그 벽면을 보시면 이런 벽화 작업이 되어 있는 집도 있었고요. 그 벽화 앞에 이런 화분들을 기르는 이런 신산마을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대문들도 보시면은 주거가 이제 다 똑같이 2, 3층의 건물로 보이시지만 대문은 조금씩 다르거든요. 대문도 다르지만 대문의 손잡이, 그런 부분들이 다 모두 조금씩 다르게 돼 있어요. 그런 요소들과 지금 여기 수증기가 나오는 배관이 있습니다. 다른 집들 같은 경우는 이 배관은 그냥 조금 좋지 않게 흉물스럽게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집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거를 눈이라고 생각을 하고 코와 입을 그려서 조금
재치 있게 이거를 표현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 집 앞에 쓰레기를 두기보다는 옆에 이런 화분들을 두어서 쓰레기보다는 좀 더 꽃, 그 다음에 녹지 이런 역할을 해주는 집도 있었고요. 그다음 이 기와 같은 경우도 집집마다 조금 다 모두 달라서 제가 또 따로 찍어왔습니다. 그다음 어느 한 집은 아예 이렇게 나무로 이제 담이 있었고 그 담 위에 나무로 이제 경계를 만들고 안에 흙을 채워서 이런 나무를 기르는 집도 있었고요. 같은 벽돌집이지만 이렇게 노란색 페인팅을 통해서 옆집과는 이제 차별성을 두는 집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어느 골목에서는 이런 정자 역할을 하는 이제 협상, 그 다음에 옆에 의자들을 두어서 이곳에서는 딱 이것만 봐도 주민들이 앉아서 어떤 특정한 분들이 앉아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겠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었고요. 이런 중간에 녹지, 그런 공간이 아닌가요? 그리고 어떤 집 앞에는 의자가 2개 덩그러니 있는데 원래 제 생각에 버리는 거면은 여기 뭐 스티커를 부착이 되는데 그때 한 일주일 정도 나왔을 때 계속 있더라고요, 그대로. 네, 그래서 딱. 네. 그리고 이걸 보면은 그런 게 조금 상상이 돼서 또 사진을 찍어서 남겨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골목을 지나다니실 때 여러분들에게 일상이어서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 지역에 살진 않지만 이제 이 지역을 한번 둘러보러 왔을 때 이런 분들이 상당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과제를 다음 주는 이제 실습 강의를 하는데 그거에 앞서서 과제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이 마을을 이제 일주일 동안 돌아다니시면서 어떤 거를 기록이 되었으면 하는지 아니면 어떤 거를 기록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5가지 정도를 최대 5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가지 정도를 사진을 찍어서 센터에 보내주시면은 이제 그거를 제가 따로 정리를 해서 다음 주 강의하는데 이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일주일 동안 동네를 돌아다니시면서 여러분들이 기록이 어떤 것이 기록되었으면 하는지 또는 어떤 걸 기록하고 싶은지를 사진을 찍어서 센터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내주실 때 그런 간단한 이유, 이게 왜 기록되었으면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코멘트를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재단으로 관할만 계신 거예요? 관할만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다음 주에 지도를 크게 하나 뽑아오려고 하는데 이 일대 주변까지 조금 나올 텐데 그게 어디까지인지를 제가 네. 그러면 얘네 이제 관할이면 골목이 없어도 네. 같이 필요하고 근데 그건 안 되네. 그거만 되네. 관할만. 도시재생 관할만 네네. 되네. 도시재생 관할만 찍어오시는 게 조금 준비하기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 넓어지면은 어디까지 제가 지도를 뽑아야 되는지를 아직 정확히 몰라서 일단 지금 제 생각에는 관할이 있고 그 주변까지는 나올 거예요, 지도에. 근데 이게 더 넓어지면 어느 정도 크기로 뽑아야 여러분들이 다 같이 보면서 얘기할 수 있을지가 지금 조금 머리에 안 그려져서 일단 관할 안에 있는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네네. 아니 그거 아는데 네네. 선생님이 관할이면 관할에 그 경계선 있잖아. 네네. 그 골목이라고 예를 든다고 벽이라고. 아 네. 어? 그러면은 거기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 네. 찍어야 되거든. 이렇게 같이 네네. 골목을. 아, 그 경계선에 있는 골목, 아, 그 경계선에 있는 골목까지 괜찮습니다. 네네. 아, 네네. 거기만 이게 아, 네. 멀리 떨어진 게 아니라 아, 집게장은 관할 옆에 있거든. 네네네. 관할 옆에는 아니고 여기 비고 아, 네네. 해상되고. 네. 하지만 이게 필요하거든 사실은. 네. 그걸 얘기하는 거죠. 아, 네.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네. 인정이잖아. 네네. 네. 그래서 한 주 동안, 그러면 다음 주 금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수요일 저녁까지 이 과제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목요일날 정리를 해서 금요일날 이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산마을 이제 골목 변화의 방향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지금 신산마을에 어떤 것들이 계획되고 있는지를 이제 조금 가져왔는데요. 일단 신산마을에 이제 문화발전소라고 하는 것을
짓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한 필요성은 이제 신산마을이 도시재생 지역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공동체 자산이 형성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를 뒷받침해주고 주민들의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문화발전소를 하나 이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간들이 여러분이 활동할 때 센터라고 하는 공간은 이 강의를 하는 공간 밖에는 이제 사무실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공동체 활동을 하는데 따로 어디를 가야 되는지가 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랑방이 하나 있지만 그 사랑방도 이제 한 공간이기 때문에 두 공동체나 세 공동체들이 같은 시간대에 겹치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좀 더 많은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요. 신산마을에 이제 이런 문화발전소가 형성이 되면 그 문화발전소와 연계한 이제 문화골목에 조성하는데 일단 그 앞에 이제 문화발전소가 생겨서 그 길을 조금 더 밝혀주는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골목에 이런 발전소가 하나 들어오면은 그냥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을 나오면 항상 일상적인 공간이었던 골목들이 좀 더 특색을 갖게 되는, 좀 더 색깔을 갖게 되는 그런 골목으로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발전소 계획은 현재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하 1층에는 이제 집수리방 해서 여러분이 집에 어떤 부분이 고쳐야 하는 부분이 있을 때 이런 문의를 할 수 있는 방이 있을 것 같고요. 1층에는 이제 여러 주민분들이 와서 잠깐 쉬어갈 수 있는 카페나 이제 마을의 역사나 마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전시하는 전시관, 2층에는 이제 공연장, 이제 공동체 활동 중에는 이제 공연을 하는 팀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어디는 음악을 하는 팀도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공연장 형태와 이제 3층에 그런 활동들을 지원해주는 현장지원센터, 옥탑에서는 이제 전망공원이라 해서 이제 신산마을을 모두 둘러볼 수 있을 이제 녹지공원이 이제 형성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방향성에 대해서 약 가이드라인 같은 이제 모습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청수탕이 이제 문화발전소로 역할을 하면 그 뒤에 골목으로 이제 문화골목이 형성이 되면서 이제 이 길에 이제 특색을 좀 더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역할로 이제 공동체 문화 예술 경제 활동을 활성화시키고요. 골목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이런 과정을 이제 걸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을 중심 가로 정비의 필요성인데요. 지금 여기가 이제 버스를 내리고 우체국을 지나서 이제 걸어오는 그 시장 길이에요. 그 시장 길에서 이제 차랑 이제 사람이 같이 걷고 있잖아요. 걸어가다 보면 뒤에 차도 오고 옆에 주차된 차도 있고, 그래서 그런 좀 불편성을 이제 보행자 중심의 중심 가로로 개편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런 중심 가로가 되면 좀 더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하니까 경제 활성을 도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간판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른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런 골목길 재생을 하는 곳에 가보면 이런 간판들을 조금 현대화를 한다거나 좀 같은 색깔을 입혀서 이제 특색을 좀 더 주는 재생 프로젝트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도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보행자 중심이 되면 이제 지금 현재 사람들이 걸어다니기에는 좀 폭이 큰 가로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현재 차도 하나 지나가는데 차 양옆으로도 사람들이 걸어가는 양상을 볼 수 있어서 그런 가로의 공원을 이제 형성을 하고 이런 시설물들을 좀 더 조성을 해서 사람들이 보행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오래된 건물 같은 걸 리모델링을 해서 계속 디자인을 좀 현대화를 해서 이제 가로 경관을 좀 더 바꿀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빈 점포나 현재 있는 점포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이 신월 3동의 시장을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런 상을 종합했을 때 방향성은 이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를 해서 보행자가 우선이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런 시장이 굉장히 마을의 정체성을 좀 더 찾아주는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잡고 있고요. 신월 3동의 시장의 활성화가 돼서 이런 여러 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이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내 집 앞 문화 골목이라고 해서 아까 말했던 이제 청수탕 일대 앞 골목에 대해서 이제 방향이고요. 현재 이곳은 이제 테마 골목길을 조성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런 테마 골목길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 이제 주민 워크샵을 진행을 통해서 디자인을 결정하려고 이제 방향성을 잡고 있습니다. 아까 이 옆에 그 신월삼도 시장과 같은 의미에서 이제 보행자의 안전이 먼저 우선이 돼야 돼서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를 해서 골목 가로를 형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당연히 안전, 골목 녹화 등을 통해서 이제 안전이나 이런 위협으로부터 조금 더 어떻게 골목이 변화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시스템이 지금 처음에 이 골목에서 시작을 하겠지만, 나중에는 이런 신월 3동의 모든 골목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하나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골목의 사례로는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이제 장희동의 골목이 재생된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 성동구 용답동에서도 이런 골목이 형성이 되면서 이렇게 빽빽하게 들어서 있던 담벼락들을 이제 벽화를 그린다던가 담을 좀 낮춘다던가 하는 형식으로 이제 골목길을 형성을 했고요. 낮아진 담에 이제 벤치들을 형성을 해서 이제 사람들이 좀 더 쉬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었고, 이제 놀이터,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좀 더 밝게 놀고 좀 더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놀이터를 형성을 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첫 번째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